지난 2월 3.17 강적 리그의 패치노트가 공개되며 유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은 바로 대거 상향된 셀프 캐스팅 스킬들이었습니다. 같이 공개된 확장팩 소개 영상에서도 폭풍 점사를 포함한 각종 셀프 캐스팅 스킬들이 반복해서 보여지며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셀프 캐스팅은 말 그대로 지뢰나 덫 등의 보조적인 기제를 활용하지 않고 플레이어가 직접 해당 스킬을 시전하는 것을 말하며 흔히 셀캐라고도 불립니다. COC, CWC 등의 다양한 기제를 같이 활용하는 경우와 비교해 빌드의 퍼포먼스 자체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리그에서는 셀프 캐스팅이 많은 버프를 받았으니 한 번쯤 즐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동결파동은 레이클라스트에 등장한 지 10년이 넘은 유서 깊은 스킬로 이미 다양한 방면에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전통의 냉기 투사체 스킬입니다. 저는 얼음덫으로 이번 리그를 시작한 이후 편하게 갈아탈 수 있는 다른 빌드를 찾아보다가 비슷한 장비와 주어를 사용하면서도 전직이 편한 어쌔신 동결파동 빌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동결파동은 스킬 자체에 대해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다양한 빌드업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그중 어센던시에 따른 장단점은 해당 부분에서 따로 다루고 일단은 동결파동 스킬 자체에 대한 장점 및 단점을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단일 딜과 매핑 속도의 측면에서 스킬의 장단점을 나누어 볼 때 동결파동은 이전에 소개드렸던 영혼분리 스킬과 마찬가지로 단일 대상을 고려한 딜량 자체는 매우 낮지만 투사체 속도가 매우 빠르고 투사체의 범위가 비교적 넓어 맵 클리어링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점이 특장점인 스킬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빌드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상당히 빠르고 시원시원한 매핑이 다른 스킬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특장점이 되며 단일 타겟에 대한 딜량까지도 충분히 보완한다면 패스 오브 엑자일 대부분의 컨텐츠를 쾌적하게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스킬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동결파동 스킬을 선택해 빌드업을 진행한다면 매핑조차 시원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사망하는 캐릭터를 지켜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동결파동을 스타터 스킬로 선택하기보다 성장 초반 효율이 좋은 스타터 빌드로 충분한 커런시를 모아 빌드를 변경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동결파동의 근본적인 약점인 부족한 단일 딜을 다중 토템이라는 기제를 통해 해결하는 동결파동 토템 빌드라면 당연히 어센던시의 정답은 하이로펀트입니다. 이번 리그에서 코어 고유 아이템인 영혼의 외투의 성능이 하향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템 빌드는 죽지 않았습니다. 또 동결파동 자체가 냉기 투사체 스킬이므로 냉기 스킬에 특화된 오컬티스트와 투사체 스킬에 특화된 데드아이 역시 얼마든지 동결파동을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최근에는 3.16 스컬즈 리그부터 일종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각종 CWDT 빌드에서 동결파동을 보조적인 딜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CWTT 빌드는 피격시 시전 보조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대개 어센던시로 사이온과 오컬티스트가 주로 선택됩니다. 어쌔신은 동결파동 스킬 자체에 집중한다기보다 충전 메커니즘에 집중해 빌드를 구성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퍼포먼스를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으로 권능 충전을 활용하며 각종 어센던시 노드도 이 같은 구성에 최적화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엔 그저 사보추어에서 전직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어쌔신을 선택하였지만 보다 자세한 메커니즘 및 장단점을 알아가며 패스 오브 엑자일의 보다 깊은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패스 오브 엑자일에 존재하는 3가지 기본 충전 개념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레이어는 격분, 권능, 인내의 3가지 충전을 3개의 스택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격분은 충전당 공격 시전 속도 4% 증가 및 피해 4% 증폭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권능은 충전당 치명타 확률 40% 증가 효과를 가져오며, 인내는 충전당 모든 원소 저항 4% 증가 및 물리 피해 감소율 4% 증가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중에서 저는 격분과 권능 충전을 최대한 확보해 9스택 이상의 충전을 활용할 것이며, 여기엔 각종 코어 아이템 및 패시브 노드가 필요합니다. 이 빌드의 코어 아이템은 형제단의 증표 고유 목걸이와 쌍수로 사용되는 공허 충전기입니다. 제일 먼저 형제단의 증표 고유 목걸이는 격분 충전 최대치를 권능 충전 최대치와 동일하게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권능 충전 최대치를 당겨오는 세팅만으로 격분 충전 최대치를 같이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쌍수 공허 충전기를 포함한 모든 아이템 세팅이 권능 충전 최대치를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이를 통해 격분 충전 최대치까지 같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빌드의 코어 패시브 노드 역시 각종 권능 충전 최대치 플러스 1 노드들입니다. 주입, 불안정, 과충전 노드를 통해 권능 충전 최대치를 챙겼으며, 충전 숙련을 통해 충전의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어센던시 노드에서도 불안정한 주입 노드를 통해 권능 충전 최대치 옵션을 챙길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권능 충전의 기본 최대치는 3입니다. 여기에 쌍수 공허 충전기를 활용해 최대치를 2 늘렸고, 패시브 노드를 통해 3을, 어센던시 노드를 통해 1을 추가로 늘렸으므로 현재 권능 충전 최대치는 9입니다. 여기에 더해 투구에서 해당 옵션을 추가로 챙길 수 있는데, 희귀 투구라면 아이템 레벨 75 이상의 전쟁 군주 베이스 아이템에서 권능 충전 최대치 플러스 1 옵션을 얻을 수 있고, 타락 옵션으로는 아이템 레벨 60 이상의 모든 투구에서 권능 충전 최대치 플러스 1 옵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유 투구를 사용하며 타락 옵션을 통해 해당 옵션을 챙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금단의 살점과 금단의 화염 고유 주어를 통해 트릭스터의 재빠른 살인자 노드까지 챙겨왔으므로 최종적으로 11스택의 격분 권능 최대치 세팅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순히 최대치 옵션을 챙기는 것만으로는 충전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각 충전을 수급할 수 있는 방법 또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페루레 모피 고유 갑옷과 고양이의 위상을 사용해 격분 권능 충전 최대치를 항시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페루레 모피 갑옷을 장착한 상태에서 다른 장비에 20레벨 고양이의 위상 스킬 사용 가능 전미호 옵션을 붙이고, 해당 장비의 지속시간 감소 보조를 연결하면 플레이어가 별다른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캐릭터는 끊임없이 고양이의 날렵함, 고양이의 은신 상태를 반복하여 전환하며 이 과정에서 격분 권능 최대치를 획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격분 충전과 권능 충전을 활용해 시전 속도 증가 44%, 피해 증폭 44%, 치명타 확률 증가 528% 및 주문 피해 증가 594%, 만화 재생 속도 88% 증가 옵션을 항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아두셔야 할 것은
결국 이 같은 모든 메커니즘이 핵심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권능 충전이 아닌 격분 충전이라는 점입니다. 앞의 모든 과정에서 권능 충전은 격분 충전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지난 3.16 스컬지 리그부터 캐릭터의 생존을 위해 가장 흔히 선택되는 생존 메커니즘은 결은저로 일컬어지는 3대 오라입니다. 저 역시 결의, 은총, 저항의 깃발의 3가지 오라를 모두 활용하여 22,000 이상의 방어도와 26,000 이상의 회피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같이 활용하는 오라는 뒤에서 한꺼번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또한 어쌔신의 어센던시 노드 중 안개 속을 걷는 자 노드를 할당한다면 치명타 명중 시 도피를 획득하는데, 이 빌드는 모든 스킬샷이 100% 치명타로 명중하므로 도피 효과가 항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피는 최초의 명중으로 인한 피해를 전부 회피할 확률 15%를 부여하고 이동 속도를 30% 증가시킵니다. 여기에 더해 마우스 왼쪽 버튼 스킬에 고사시키는 걸음 스킬을 세팅한다면 순간적으로 도피 효과가 300% 가까이 증가하므로 캐릭터의 생존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흔히 도리아니 주얼이라 불리는 찬란한 허영심 주얼을 사용한다면 타락한 영혼 핵심 노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 최대 생명력의 15%를 에너지 보호막으로 손쉽게 추가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비카오스 피해의 50%가 에너지 보호막을 무시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이 조건을 오히려 고마운 옵션으로 만들 방법이 있습니다. 대형 스킬 군주얼 옵션 중 도리아니의 교훈을 통해 생명력을 흡수하는 동시에 혼의 춤 핵심 노드를 통해 에너지 보호막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캐릭터가 피해를 입었을 때 순간적으로 2가지 방어 기제가 한꺼번에 작동하게 되므로 캐릭터의 생존력을 오히려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생존을 위한 스킬로 피격시 시전 보조의 불멸의 외침과 서리방패를 함께 연결해 사용합니다. 서리방패는 수호 스킬이 아니므로 불멸의 외침과 동시에 발동되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스킬이 같이 발동되는 순간 소모되는 마나량이 상당하므로 이 두 스킬에도 상이한 연간 보조를 같이 연결해 마나 소모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드는 고양이의 위상을 포함해 총 7개의 오라를 활용합니다. 공격 측면의 오라로는 증오와 얼음의 전령을 사용합니다. 증오는 플레이어의 냉기 피해를 증폭시켜주며, 얼음의 전령은 피해량을 증가시켜주는 동시에 시체 폭발 옵션을 같이 제공하므로 쾌적한 매핑에 도움을 줍니다. 방어 측면의 오라로는 은총, 결의, 저항의 깃발을 사용합니다. 은총은 회피를, 결의는 방어도를 챙기기 위한 오라이며, 저항의 깃발은 회피와 방어도 양 측면에서 모두 좋은 오라입니다. 편의성 측면의 오라로는 명상을 사용합니다. 빠르게 스킬을 난사하는 빌드 특성상 마나를 관리하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며, 두 번째 목적은 감시자의 눈 고유 주얼 옵션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주얼 세팅부터 살펴보자면, 2개의 군 주얼 세트와 3개의 고유 주얼, 1개의 군단 주얼을 필수적으로 사용하며, 각종 희귀 주얼과 명괴의 조임새에 장착되는 1개의 심연 주얼까지 총 15개의 주얼을 사용합니다. 다만 대형 군 주얼에서는 모든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앉은 눈 2개와 분광심장, 도리아니의 교훈만을 사용합니다. 중형 군주얼에서는 투사체 피해 10% 증가를 베이스로 연발과 간소화 옵션만을 챙겨주었는데, 투사체 속도가 빨라질수록 스킬의 사거리가 길어져 맵 클리어링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이같이 세팅하였습니다. 패시브 노드와 관련한 고유 주얼로는 3시 방향 주얼 노드의 기이한 본능과 고통의 조율 노드 근처 찬란한 허영심 무궁한 주얼을 활용합니다.
3시 방향 주얼 소켓에 기이한 본능을 장착하면 패시브 노드 3개를 투자해 10개 이상의 유효 패시브 노드를 챙길 수 있는 데다가 바로 옆에 주입 노드를 통해서는 권능 충전 최대치 옵션까지도 챙길 수 있는 위치이므로 필수에 가까운 주얼 세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중앙 주얼 소켓에 장착하는 도리아니 주얼의 활용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으니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도리아니 주얼 근처에 모든 소형 패시브 노드가 유효 옵션이 나와 각종 저항 및 투사체 속도 증가 등의 옵션을 같이 챙길 수 있었습니다. 감시자의 눈 고유 주얼을 통해서는 각종 공격, 방어 옵션을 추가로 챙길 수 있는데 저는 증오의 영향을 받는 동안 베이스 치명타 확률 옵션과 명상의 영향을 받는 동안 최대 마나의 일정 퍼센트를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로 추가 획득 옵션을 챙겨주었습니다. 정복자의 효율 모조품 고유 주얼을 통해서는 스킬의 마나 소모량을 감소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금단의 살점과 금단의 화염 주얼을 사용해 트릭스터의 재빠른 살인자 노드를 할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서너 개의 치명타 피해 배율 옵션을 가지는 희귀 주얼 대비 딜량 상승폭이 결코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선택의 범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희귀 주얼 및 심연 주얼에서는 최대 생명력 및 각종 치명타 피해 배율 옵션을 챙기면 되겠습니다. 패시브 트리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역시 각종 권능 충전 최대치 플러스 1 옵션입니다. 또한 12시 방향의 충전 숙련을 통해 충전 메커니즘의 효용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외에 부가적으로 챙긴 옵션들은 저격수의 징표와 동상 저주를 함께 활용하기 위한 멸망의 속삭임 노드를 포함해 각종 최대 생명력 및 치명타 관련 옵션, 기본적인 스킬 점유 효율 옵션입니다. 아이템 세팅 및 장착된 스킬잼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POE 닌자 기준 저의 DPS는 약 1100만이며 전투 상황에서 방어도는 약 22000, 회피는 약 26000이 확보됩니다. 죽음 갈망 노드를 통한 마무리 타격 및 장갑의 낙담 옵션까지 감안하는 경우의 DPS는 약 1200만입니다. 제가 직접 빌드업 하면서 느낀 바로 유효 DPS가 700만을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일반적인 16티어 매핑 및 사이러스, 메이븐을 포함한 주요 보스전에서 크게 딜 부족을 느낀 적은 없었고, 유효 DPS가 900만을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전반적인 게임 플레이가 아주 역동적이고 쾌적하게 느껴졌습니다.
빌드의 메커니즘을 말씀드릴 때 저는 이 빌드의 코어 아이템이 형제단의 징표 고유 목걸이와 쌍수 공허 충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저는 다른 고유 아이템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엄밀히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코어 아이템들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의 세팅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지만 극한의 성능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도전할 수 있는 몇 가지 빌드업 경우의 수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투구입니다. 투구는 가능하다면 의식 컨텐츠에서 구할 수 있는 눈보라 왕관을 베이스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여기에 전쟁군주 옵션을 통해 권능 충전 최대치 플러스 1 접두어 옵션을 필수적으로 챙기고 대속자 옵션에서 주변의 적의 냉기 저항 마이너스 전미어 옵션을 챙길 수 있습니다. 보다 쉬운 크래프팅을 원한다면 대속자 전미어 옵션 대신 사냥꾼 또는 쉐이퍼 옵션에서 주문 시전 시 냉기 피해 추가 접두어 옵션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이후 전미어로 각종 저항, 능력치 및 일반 치명타 피해 배율 옵션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크래프팅이 완료된 투구를 타락시켜 권능 충전 최대치 플러스 1 옵션을 추가로 얻을 수도 있겠으나 이 같은 매물은 스탠다드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희소하니 도전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갑옷입니다. 갑옷 역시 희귀 아이템으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 대속자 전미어 옵션에서 명중시 일정 확률로 격분 충전 획득 옵션을 필수적으로 챙기고 쉐이퍼 또는 사냥꾼 전미어 옵션에서 주문 베이스 치명타 확률 옵션을 챙기는 방식이 가장 무난합니다. 권능 충전은 결국 치명타 확률을 올리기 위한 충전인데 갑옷에서 베이스 치명타 확률을 챙긴다면 권능 충전과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치명타 확률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권능 충전을 일정 부분 포기하더라도 해당 옵션은 충분히 유효한 옵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갑옷에서 추가 저주 1개 적용 가능 사냥꾼 접두어 옵션까지 챙긴다면 패시브 노드에서도 3포인트를 아껴 DPS 노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투구와 갑옷을 희귀 아이템으로 바꾼다면 두 부위 모두에 자결의 총주교 옵션과 3개 포식자 옵션을 부여해 각 부위에서 총 8개씩의 유효 옵션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투구에서는 권능 충전 하나당 피해 증가 및 피해가 냉기 저항 관통 옵션을 챙길 수 있고 갑옷에서는 주문 피해의 치명타 피해 배율 및 증오의 오라 효과 증가 옵션을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희귀 아이템에서 충분한 능력치와 저항을 챙긴다면 반지에서도 DPS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많은 선택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고리 또는 선도자의 상징 고유 반지를 활용한다면 그 랜덤 옵션에 따라 빌드의 퍼포먼스를 극한에 가깝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또 장갑에서 마무리 타격 옵션을 챙긴다면 굳이 과대망상 주어를 사용하거나 소형 스킬군 주어를 사용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의 수로 군단 주어를 찬란한 허영심 대신 고상한 오만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군단 주얼의 랜덤 옵션으로 명중시 10% 확률로 격분 충전 획득 옵션을 챙긴다면 갑옷의 옵션 한 줄을 또 다른 유효 옵션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헤드헌터 고유 허리띠를 사용하는 경우 별다른 방어 기제를 확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매핑 상황에서 크게 위험할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결의, 은총, 저항의 깃발과 같은 방어 오라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증오에 더해 열광 오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처럼 사용하는 오라가 바뀐다면 감시자의 눈 고유 주얼의 옵션까지도 DPS와 관련한 옵션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인내의 옵션이 붙은 마나 플라스크를 사용한다면 마나 관리를 위한 패시브 노드와 고유 주얼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반지에서도 스킬의 마나 소모량 감소 옵션을 굳이 챙길 필요가 없어지고 플라스크 전미어 옵션에서도 출혈 및 타락한 피 면역 등 원하는 옵션을 추가로 챙길 수 있게 되므로 빌드 DPS를 보다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빌드와 관련해 제가 받았던 몇 가지 질문을 공유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반지에서 명중시 적이 동상 저주에 걸림 옵션을 챙겨 스킬 피해량을 상승시키는 데에 더해 단일 타겟의 경우 물의 구체와 저격수의 징표가 함께 연결된 신비학전 확인을 활용합니다. 해당 타겟에 대해 물의 구체에 흠뻑 젖은 디버프가 적용되어 적의 냉기 저항이 10% 깎이는 동시에 저격수의 징표 효과로 받는 투사체 피해가 41% 증가됩니다. 아시다시피 받는 피해 증가는 플레이어의 피해량 증폭과도 같은 효과이므로 그 딜량 상승폭이 매우 큽니다. 제가 캐릭터 스펙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최종 DPS가 이 같은 디버프까지 모두 적용한 유효 DPS입니다. 첫눈 고유주얼은 빌드업 초반 단계에서 보조잼의 유동성을 제공하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유주얼이었지만 빌드업 중반 단계 이후로는 치명타 피해 배율을 제공하는 각종 희귀주얼이나 금단의 살점, 금단의 화염 등 기용할 수 있는 많은 다른 주얼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큰 의미를 가지지는 못하는 주얼이라고 봅니다. 시전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별다른 세팅이 없다면 만화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6링크 중 영감 보조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부가적으로 인내 옵션이 붙은 마나 플라스크를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저는 정복자의 효율 모조품 고유주얼과 상이한 영감 보조를 활용하고 있으며 양쪽 반지에서도 마나 소모 감소 옵션을 챙겨 마나 플라스크 대신 DPS를 올릴 수 있는 지혜 참나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동일하지 않은 레어 아이템 세팅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마나 점유 효율 옵션과 관련해 보다 세밀한 추가 세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구 인챈트 및 소형 스킬군 주얼, 각종 고유 주얼의 타락 옵션 및 패시브 트리에서의 조정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양이의 위상을 사용할 때 지속시간 감소 보조를 사용하지 않으면 격분 충전이 지속되지 않는 딜로스 구간이 생깁니다. 따라서 고양이의 위상 옵션을 가지는 부위에 지속시간 감소 보조를 장착하게 되는데 저는 수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주얼의 고정 속성 부여를 통해 격분 충전 지속시간을 늘려 지속시간 감소 보조를 사용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What's this? A real challenge. You finally caught my attention. The others found strength in their projections. They became reliant on it. Not so foolish. Die.
남은 지옥에